오늘 저녁 부장님 부임 기념 회식이 있으니 전원 참석하세요. 팀장의 말은 무심했지만 사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하루 종일 앉아있던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피곤했지만 빠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웃고 적당히 박수치다가 일찍 빠지자. 그 정도로 생각하며 따라 나섰다. 회식 장소는 등촌갈비였다. 버스에서 내려가게 간판이 시야에 들어오자 사나는 순간 멈칫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다. 이름만 봐도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 하나.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식당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짐작은 틀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구수한 고기 냄새를 뚫고 한 사람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단정한 앞치마 차림, 묶은 머리, 변함없는 눈매, 수연. 그 순간 수연도 사나를 발견했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수연의 눈동자가 동그랗게 커졌고 놀란 기색이 얼굴에 비쳤다. 그러나 곧 그녀는 일하는 사람의 표정을 되찾고 다가왔다. 매끄럽게 말을 꺼내려 애쓰는 목소리. 아, 안녕하세요. 여기 예약하신 팀이시죠? 그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고 사나도 마찬가지였다. 어색한 기색이 얼굴에 묻었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수연은 짧게 웃었다. 한때 수줍게 웃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 단단해진 미소였다. 네, 요즘은 제가 서빙 총괄이에요. 잠깐만요. 자리부터 안내해드릴게요. 테이블에 앉은 사나는 차마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만 수연의 움직임이 시야에 들어왔다. 예전보다 야위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단정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접시를 나르고 주방을 향해 빠르게 지시를 내리는 모습에선 묘한 책임감이 느껴졌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고기를 굽는 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의 웃음소리까지 섞여 시끄럽기 그지없었지만 사나의 마음은 조용했다. 수연과 나눈 대화는 없었고 눈길을 마주한 것도 몇 번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회식이 끝날 무렵 모두들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 옷을 챙기고 일어섰다. 그때 수연이 조용히 사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나야, 오랜만에 듣는 이름을 부르는 그 어조, 사무실 사람들 틈에서 들리는 사나 씨와는 분명 다른 울림이었다. 오늘은 바빠서 미안해. 나중에 잠깐 얘기할래? 사나는 짧게 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음에 꼭 보자. 서로를 등진 채 발걸음을 돌리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래 묵혀둔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사나는 조용히 수연에게 연락을 넣었다.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수연은 알겠다는 듯 그래, 좋아 라고 답했다. 그들은 시내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창가에 앉은 수연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사나는 눈을 내리깔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너 회계사 자격증 있잖아. 수연은 살짝 놀란 듯 눈을 치켜뜨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전에 다니던 회사 있을 때 땄어. 그때는 필요할 줄 알고. 사나는 한숨을 짧게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걸로 다시 일해보는 건 어때? 사무실 쪽으로 자격증 있으면 요즘 구인 많은 거 알지? 솔직히 너 고깃집에서 서빙하는 거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았어. 순간 수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사나를 바라봤다. 그 눈엔 여러 감정이 겹쳐 있었다. 놀람,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안함. 사나야, 수연은 조용히 웃었다.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너밖에 없네.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은 그냥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다시 생각해보고 싶어졌어. 진지하게 알아볼게. 사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마치 어둠 속을 걷는 친구에게 작은 불빛 하나를 건넨 기분이었다. 창밖에 봄 햇살이 부드럽게 흘렀다. 긴 겨울이 지나고 조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오후였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사무실 안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류 더미 사이로는 괜한 기침 소리가 잦아지고 평소보다 책상 정리도 말끔해졌다. 점심시간이면 팀장 옆자리는 늘 누군가가 선점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인사고과 시즌, 말만 들어도 사나는 속이 쓰렸다. 일 잘하는 사람이 잘 받는 게 아니지. 아부 잘하는 놈이 잘 받는 거야. 사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고 마감일을 어긴 적도 없었다.
엑셀 수치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는 성격이라 실적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다. 그런데도 인사고과 점수는 늘 평범했다. 잘해봐야 B 이거나 보통은 C 늘 그랬다. 반면 옆자리 이진영 하루에도 몇 번씩 과장님 자리에 들렀다 나오는 게 일상이었고 커피는 늘 부장님 취향에 맞춰 준비했다. 실력보다는 아부가 우선인 회사 생활이 서글펐다. 결과가 공개되던 날 진영이는 활짝 웃었다. 우와, 또 A 받았어. 이건 다 우리 과장님 덕분이죠. 진영이의 웃음 뒤로 과장도 빙그레 웃었다. 사나는 조용히 자기 점수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또 B 무덤덤하게 모니터를 닫으려다 문득 허탈한 마음에 키보드를 가볍게 쳤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제도를 만든 거지? 속으로는 울컥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괜히 말 꺼냈다가 너는 조직 생활을 몰라서 그래. 같은 말만 들을 테니.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결국 회사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그 말엔 체념과 현실 그리고 어딘가 씁쓸한 자조가 묻어 있었다. 사나는 오늘도 묵묵히 제 일을 해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날 저녁 사나는 퇴근하자마자 곧장 수연을 만났다. 작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은 두 사람 앞엔 김이 서린 라떼 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론 늦가을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인선이 아저씨 참 대단하시더라. 사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왜? 무슨 얘기하셨어? 수연은 컵을 감싼 두 손 위로 시선을 올렸다. 사나는 아저씨가 만든 여주즙을 보여주며 직접 만들고 제품을 유통해온 이야기를 들려준 일을 말했다.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이제는 연 매출 억 단위까지 오른 이야기를 공장도 없었고 직원도 없이 혼자 시작했다더라. 허가받고 규격 맞추고 유통기한 실험하고 그걸 다 직접 부딪히면서 해내셨대.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과 의문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다. 와, 근데 그걸 어떻게 다 배우신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신기해서 밤마다 알아보고 있어. 창업 카페에서 공장 허가, 품목 신고 이런 거 다 찾아보고 있거든. 아직은 생소한 말 투성이지만 재미있어. 사나는 말끝을 맺으며 눈을 반짝였다. 그 반짝임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수연아, 나? 언젠간 나도 창업할 것 같아. 그 말은 오랜 망설임 끝에 꺼낸 고백처럼 들렸다. 수연은 놀라지 않았다.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어 입을 축이고 말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 오랜만에 봤거든. 사나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아직은 먼 이야기야. 자금도 없고 뭘 만들지도 몰라. 근데 그냥 시작하고 싶어졌어. 작게라도. 작은 거면 어때?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수연은 담담하게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다. 잠시 말없이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던 사나가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때도 내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응원과 신뢰 그리고 아주 조금의 설렘이 담겨 있었다. 카페 안에는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따뜻한 미래가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5층 판매과 옆 사나는 그곳에 낯선 공간이 생긴 것을 처음 보았다. 간판도 부서명도 없었다. 다만 책상 10개가 말없이 줄지어 놓여 있을 뿐 다음 날 책상마다 누군가가 앉았다. 모두 과장이나 부장급. 한때 다른 부서에서 바삐 걸어 다니던 간부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말이 없었다. 전화도 보고도 회의도 없이 그저 앉아 있었다. 저 사람들 왜 저기 앉아 있는 거지? 사나가 속삭이듯 묻자 맞은편의 성진 대리가 귀옛말처럼 답했다. 이름 없는 부서야. 일 없는 자리.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대기 발령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나는 의자에 등을 바짝 붙였다. 가슴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다. 그 이후 공간의 분위기는 더 암울해졌다. 처음엔 고개를 두리번거리던 과장들이 이젠 고개를 떨군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퇴근했고 일부는 어느새 보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 좌석, 보이지 않는 좌천이라 불렀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속으로는 같은 공포를 삼켰다. 혹시 나도 언젠가는. 하지만 그중 단 한 사람, 이 과장만은 달랐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출근한 그는 회사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자판기 고장도 스스로 고쳤다. 한 번은 기획실 옆 창고에서 팩스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다. 왜 저러지? 바보 아니야. 속삭이는 소리들. 하지만 이 과장은 귀 기울이지 않았다. 조용히 움직였고 말없이 손을 보탰다. 어느 날 기획부 김 부장이 그를 불렀다. 이 과장,
너 예전에 우리 팀장이랑 일했었지. 자료 좀 정리해 줄 수 있겠어.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다. 회의에 서서히 불려다니더니 3개월 후 이 과장은 정식 부서로 복귀했다. 그 자리는 아직도 이름 없는 책상 9개로 남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이 과장처럼 살아야 해. 일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버텨야지. 그 말은 사나이 가슴을 무겁게 울렸다. 조용히 사라진 9명의 과장과 자리 하나를 지켜내고 돌아온 한 사람. 그 차이는 단 하나. 움직였느냐, 멈췄느냐. 그날 저녁, 사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마침내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 이름을 건 간판을 세우자. 창가에 비친 그의 눈엔 더 이상 퇴로가 없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침 출근길, 사나는 편의점 앞에서 신문을 한 부 집어들었다. 늘 그랬듯 무심코 펼친 경제면. 하지만 그날 활자로 된 제목 하나가 사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한국통신 프리텔, 상장 임박.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이 뚝 끊긴 것 같았다. 출근길 자동차 소리도 커피 자판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그 5글자, 상장 임박. 그것만이 선명하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드디어 사나이 가슴 한켠이 두근거렸다. IMF 직전. 주변 사람들이 허겁지겁 주식을 팔아치우던 그 시절.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사나는 끝내 팔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김 대리가 벌써 흥분한 얼굴로 달려왔다. 사나씨, 봤어요? 한국통신 프리텔. 이거 대박 아니에요? 말끝마다 과장된 손짓과 어깨 툭툭, 축하인 듯, 부러움인 듯 섞인 그 표정. 사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글쎄요. 아직 상장된 것도 아닌데요 뭐.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주당 3만 원이면. 아니, 10만 원까지 간다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자음 모음처럼 또각또각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날 오후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려 김포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전화 한 통 없이 무작정 도축장으로 향했다. 구석진 마당, 철판 위로 갓 삶은 삼겹살이 지글거리고 있었다. 하얀 김 사이로 보이는 익숙한 얼굴들, 그 한가운데 인선이 아저씨가 막걸리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어이, 사나 왔냐. 허스키한 목소리에 수육 냄새가 섞여 퍼졌다. 사나는 묵묵히 자리에 앉았다. 인부들의 웃음소리, 고기 뒤집는 젓가락 소리. 지면 위 숫자에만 집중하던 머릿속이 조금씩 현실로 내려앉았다. 한잔하고 가라. 이건 오늘 아침에 잡은 놈이라 진국이야. 인선이 아저씨가 술잔을 내밀며 말했다. 진득하게 고기 국물이 밴 손, 일꾼의 손이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 탁 하고 마주친 유리잔 속에 묘한 울림이 전해졌다. 돈도 좋지만 말이다. 사나야. 인선이 아저씨가 막걸리를 한 모금 넘기며 말했다. 사람 사는 건 결국 이런 자리야. 고기 굽고, 얘기하고, 웃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냐. 그게 전부야. 사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문 속 숫자들이 잠시 멀어지고 불판 위 고기와 사람 냄새가 더 선명해졌다. 삶이란 계산기 위가 아니라 이런 연기에, 이런 온기에 있는 거라며 잔 속 막걸리가 목으로 넘어가는 순간 사나 마음속에 얹어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녹아내렸다. 수연은 요즘 회계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지내는 일상이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수연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래도 정리가 되는 기분이야.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사나는 오랜만에 군대 동기들과의 정기 모임에 참석했다. 익숙한 얼굴들,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농담들, 술잔 너머로 쌓여가는 세월이 어렴풋이 느껴지는 밤이었다. 사나는 이번에도 습관처럼 상미를 데려왔다. 늘 그런 것처럼 자연스레 옆에 앉힌 채 딱히 무슨 설명도 하지 않았다. 사실 자신도 그 관계에 이름을 붙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수연은 오늘도 참석하지 못했다. 회계사 사무실은 요즘이 가장 바빴고 그녀는 그 일 속에 묻혀 있었다. 노래방, 술잔이 오가고 마이크를 잡은 동기들의 노래가 흥청거리던 그때 사나는 문득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 현수와 상미, 말은 없었다. 하지만 시선은 솔직했다. 현수가 상미의 농담에 괜히 크게 웃고 상미는 현수가 말할 때마다 시선을 놓지 않았다. 그 눈빛은 자신에게 보이던 그것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오래 머물렀다. 사나는 모른 척 웃었다. 하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굳었고 입꼬리는 어색하게 경직되었다.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걸까? 모임이 끝나갈 즈음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고 상미는 아무렇지 않게 사나이 손을 잡았다. 평소처럼 다정한 손길이었지만 그날따라 사나이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술기운과 함께 어스름한 거리가 퍼져 있을 무렵 현수가 느닷없이 다가왔다. 볼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가엔 장난기 섞인 웃음이 걸려 있었다. 야, 사나야. 현수는 팔을 툭 치며 말했다. 너 상미랑 사귀는 거 아니지? 사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사귀어도 되냐? 현수의 눈동자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농담만은 아니었다. 순간 사나이 속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는 무심하게 웃으며 잔을 들어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재주 있으면 해봐. 마음대로 해. 말은 가볍게 뱉었지만 그 말이 허공에 닿자마자 자신에게 되돌아와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사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상미를 진심으로 좋아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녀가 누군가의 마음을 향해 다가가는 걸 보는 건 생각보다 꽤 불편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는 어떤 미묘한 감정의 균열이 있었다. 그래? 그럼 도전? 현수는 웃으며 사나이 등을 툭 치고 지나갔다. 그 장난스러운 말투와 가벼운 손길은 대수롭지 않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나는 순간 얼어붙은 듯 웃음만 억지로 지어냈다. 말은 그렇게 쉽게 뱉었지만 마음은 도무지 가볍지가 않았다. 모임이 끝난 후 사나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다. 거리는 늦은 봄의 바람으로 서늘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 속으로 쓸쓸하게 스며들었다. 상미에게 연락할까 말까? 휴대폰을 들었다가 번호를 누르다 말고 결국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화면을 꺼버렸다. 그렇게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사나는 알 수 없는 서늘한 감정을 느꼈다. 생각해보면 상미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 힘들던 시기에 사나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으로 방황하던 시간 속에서 상미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없이 건네는 커피, 문득 도착하는 안부 문자, 그리고 묵묵히 들어주던 그 밤의 대화들, 그 모든 순간이 위로였다. 하지만 그 감정이 사랑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나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으론 언제나 수연이 있었다. 비록 고백조차 하지 못했고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약속도 없었지만 사나의 마음 한구석은 늘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양다리, 그 단어가 마음속에 돌처럼 눌러앉았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은 상미의 마음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한 채외로움 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던 것이다. 이건 사랑이 아니었어. 사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상미에게 내민 손은 그저 혼자 있고 싶지 않았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기댈 어깨가 필요했을 뿐 상미가 그 어깨를 내주었고 사나는 고마움과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현수의 그 한마디, 너 상미랑 연인 아니지? 그럼 내가 사귀어도 되냐? 그 가벼운 말이 사나에게 묘한 틈을 만들어주었다. 비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틈 사이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래, 차라리 잘 된 걸지도 몰라. 사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들어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상미가 현수와 잘 된다면 그게 어쩌면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언젠가 수연에게 온전히 마음을 꺼내 보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사나는 조용히 아주 작게 바랐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 사나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다. 현수의 이름을 누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현수는 금방 받았다. 아직 술이 덜 깬 듯 목소리에 피곤함이 섞여 있었다. 사나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너 상미 진짜 좋아하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현수가 되물었다. 좋아한다면? 사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한테 기회를 줄게. 상미 상처받지 않게 잘해줘. 진심이야. 그 말은 담담하게 흘러나왔지만 목구멍 어딘가가 따끔하게 아려왔다. 마치 아주 오래된 상처를 다시 꿰매는 느낌이었다. 현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 미련? 아니면 후회? 너 진심이냐? 현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 임마. 잘해봐. 대신에 상미 상처만 주면 나한테 죽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나는 자신이 잘하는 것인지 헷갈렸다. 그저 양다리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다. 이도 저도 아닌 감정 사이에서 누군가는 먼저 발을 빼야 했고 그게 자신인 것 같았다. 그래도 되겠어? 현수가 다시 물었다. 사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애 누군가에게 진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 그리고 자신은 그 누군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자각. 그것이 그날 밤 사나가 전화기를 붙들고 털어낸 마지막 솔직함이었다.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